정수호 선생님의 상태명리. 오늘은 64번째입니다. 제3절 상관으로 보는 질병의 간법. 상관 역시 상병의 정보와 위치를 아주 직관적으로 나타내는 십신이다. 이미 상관이 상병제의 정보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표시되는지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상관이 왕하고 또한 기할 경우에 상병제의 정보가 체현되어 나온다. 그런데 상관이 희용신이라면 상병제의 정보는 체현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상관이 기신일 경우 상관이 관성을 극도한다면 팔자 중 관의 위치가 대표하는 신체기관 혹 부위에 상병제가 발생한다. 상관이 기신일 경우 관성을 손상하지 않는다면 이때는 상관이 대표하는 위치에 병이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운용 방법은 아래와 같다. 상관이 기할 경우 만일 상관이 관성을 극할 수 있다면 상병제의 위치는 바로 관성이 자리한 위치에 있다. 여명입니다. 무자, 갑인, 개미, 병진. 상관이 월에 든든히 있죠. 그러니까 진짜 튼튼하게도 있네. 본조의 일주가 약하고 개수 약하고 상관이 왕한데 월령에 거하고 있다. 상관 간목이 왕하고 기신으로 연간 관성은 무토를 극하고 있다. 이럴 경우 소재의 인체 부위가 병상이 있다는 것이다. 연주는 두부요, 무토는 비면 코 쪽이므로 본조 비면에 병상지제가 있다고 추론한다. 실제 명주는 비연과 두부에 상흔이 있다. 남명, 갑오, 갑술, 을사, 갑신. 그러면 상관이 을사로 지지에 있네요. 일간 지지에, 배우자성에. 본조 일주가 약하고 상관이 기한데 상지에 있는 관성이, 시지에 있는 관성이 관성 신금을 합극하고 있다. 사신합수하죠. 그렇다면 신금 소재의 위치는 시주가 대표하는 신체 부위에 병상지제가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시주는 인체 태각 부위이므로 명주에게 태각의 상병이 있다고 본다. 실제 명주는 각부 다리 부분에 맥관염을 앓고 있었다. 맥관염이 뭘까요? 관절염 같은 건가? 458번.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래요. 남명입니다. 경인, 신사, 을축, 신사 시이네요. 그러면 상관이 월지 그리고 시지에 있는데 상관이 극하는 거는 재를 극하는 건 아니 재를 생하는 거 아닌가? 관이 어디 있죠? 정관, 편관, 연간에 있네요. 연간에. 본주의 일주가 약하고 상관은 왕하고 기하다. 상관이 비록 지지에 있다 하나 본주 천간의 살성 신금을 극할 수 있으므로 살성 소재의 시주가 대표하는 신체 부위에 병상지제가 있다. 본조는 아주 명확하게 두 개의 살성 중 하나는 월주에 지장간 당하여 지극간 당하여 월주가 대표하는 인체의 흉부의 질환이니 바로 명주의 흉부에 병상이 있다고 추론하고, 다른 하나의 살성은 시주의 지극
지극간당하니 시주 대표 인체인 태각 부위에 질환이 있으므로 명주의 태각에 병상이 있다고 추론한다. 실제 명주는 본조 잦은 폐렴과 흉막염, 하지 관절염 등의 병이 있었다. 상관이 귀신이지만 단 상관이 관을 극하지 못하는 경우, 그렇다면 상관이 자리한 위치에 상병제가 있다. 실례를 보면 여명, 무술, 을축, 정유, 을사, 정화의 상관이 어디 있죠? 그러면은 무토, 연간지지로 있죠. 그러면은 무토가 개수가 없으니까, 수가 없으니까 극할 게 없으니 본인 자리가 성병제라고 얘기했죠. 본조 일주는 중화 편하하고 상관은 왕하고 기하다. 연주가 간지일기이고 특히 명국의 관성이 불연하므로 상관이 관성을 극하지 못하므로 바로 상관소재의 주가 대표하는 인체기관에 병상지환이 있다. 본조 두부나 혹은 면부에 병상지환이 있다. 실제 명주는 잦은 두통과 신경계통이 좋지 못해 스트레스와 노이로제로 고생하였다. 남명의 계묘, 계해, 경진, 경진이네요. 그러면은 상관이 연간과 월간에 있네요. 본조의 일주가 약하고 상관이 왕함으로 기한데 그 중에 무관성, 관성이 없어요. 그죠? 화가 없으니까 관성이 없습니다. 명중 관성이 있어도 어떤 조합 관계에 의하여 상관이 관성을 극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하므로 상관이 관성을 극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상관 소재의 주가 대표하는 인체 부위에 병상 지환이 있다. 본조 상관은 연주 월주에 있으니 인체의 상반 부분 두흉부에 병상이 있다. 실제로 본조는 비형 간염을 알았었고 안목호나 잦은 두훈과 심장 혈액계통이 좋지 못했다. 두훈이 두통 이런 건가요? 그리고 실제 난명입니다. 병신, 기해, 경자, 병술. 그러면은 경금의 상관이 일지에 앉아 있네요. 일지. 본조 일주 편약에 상관이 편황하고 기하다. 그러면은 수가 왕하다는 얘기인데 해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고 신자지는 수국을 형성하고 있네요. 특히 조합적으로 원인에 의하여 일지상관 자수가 시간의 살성, 생극노선이 없어 극할 수 없으므로 일주가 대표하는 신체 부위에 병상의 재난이 있다. 실제로 명지는 위안으로 종종 설사와 복통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위하는 위가 차가운 건가 봐요. 459번. 위가 냉해지는 증상이래요. 제4절 기타 질병의 해석의 현기. 질병 판단의 기교. 일반 명국 중 가장 왕한 오행이 있다면 가장 왕한 오행에 극을 당하여 오행이 대표하는 인체 부위에 쉽게 상통의 재난이 있다. 다시 오행과 결합하여 시주에서 어떤 부위를 대표하는가, 즉 간인가 아니면 지인가로 판단한다. 또 하나는 팔자 중 가장 박약한 주의 대표 부위에 병이 있다. 일주가 가장 박약하다면
요부의 병이 있고 월주가 약하다면 바로 흉부의 병이 있고 시주라면 태부의 병이 있다. 그러므로 박약한 주와 나아가 개도 절각된 주 모두 박약한 주이니 그 부위가 대표하는 곳에 병이 잘 발생한다. 2번 병제와 상제를 구별하는 법. 병제의 특점은 어느 오행이 약해 왕한 오행의 극을 받고 나아가 방랑력이 없다면 병제로 판단한다. 또 오행이 태왕하여 항진하여도 쉽게 질병이 발생한다고 추론한다. 상제의 특점은 양오행이 왕하여 상전하고 다시 유력한 통관이 없다면 서로 지지 않으니 쉽게 상제가 발생한다. 금목상전은 근골지상, 신경성 두통 뭐 이런 게 있고, 목토상전은 피육지상, 피부 질환에 있대요. 그리고 수화상전, 소상, 화상, 열이 나는 거, 그리고 탕상, 화상, 그리고 혈광지염이래. 그리고 금화상전은 대개 유혈로 일으키는 손상에 의한 상흔입니다. 상전은 모두 유기한 것으로 서로 지지 않으려 하는 것을 말한다. 일방이 왕상하고 일방이 휴수하다면 싸울 수 없으니 이러한 것은 상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실례를 들면 남명은 경술, 갑신, 갑인, 을추, 목왕한 사주에 금도 왕하죠. 본저의 관살과 일주가 모두 왕하고 명국에 통관하는 수가 없다. 특히 무화하여 관살을 제하지 않으니 이러한 금목상전의 불리한 조합은 바로 일주에게 많은 상제의 현기를 안고 있다. 1992년, 93년 임신, 계유년으로 일주는 상제가 있다. 실제 93년 계유년에 기계의 손가락이 절단당하였다. 1993년 계유년은 일주가 정해대운으로 대운의 간지가 목에게 가력하고 지지로서 신유술 3에 금국하여 다시 금의 왕도를 증가시키니 쌍방이 모두 가력을 받고 있어 서로 지지 않으려고 하니 전쟁이 일어난다. 특히 유금과 해수는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해수는 금목상전을 통관시키지 못하고 또한 유년지 유금이 가장 왕하고 수는 제2왕하고 제2왕 역시 제1왕을 통관할 수 없으므로 신유술 3회의 금국은 신금을 인동하여 직접 인목을 충국하니 인목이 손상당하고 인목은 손가락을 대표하므로 당해 단지에 재난이 발생하였다. 그러면은 두 번째 실례입니다. 갑술, 병인, 을묘, 기사, 상관이 뭐 병화가 극을 할 금이 없지 않나? 본조는 일주가 자자절각, 지지가 천간을 극하는 것. 일주가 자자에 절각됐다. 을면돼요? 이게 뭔가 잘못된 사주인가? 지지가 천간을 극하는 걸 자자절각이라고 한다는데 여기는 자자절각되어 있는 게 천간이 지지를 극하고 있는 것밖에 없는데 인월에 태어났다. 비록 연지에 술토가 통근하였다 하나 원격이고 일주는 방부하는 노선이 없다. 시간 기토는 비록 일주를 돕는다고 하나
총체적으로 일주는 역시 편약하고 또한 관살이 원령을 얻어 그러면 이거는 일간이 기토일간인가 봅니다. 기묘일주면은 지지에서 저기 뭐야 극을 하고 있는 거 맞고 인월에 태어났다 관이네요. 이건 기토를가 잘못돼서 오타가 났나 봅니다. 일주를 방부하는 노선이 없다. 그리고 시간 기토는 비록 일주를 돕는다 해도 맞죠? 일주를 돕는다고 하니 바로 기토가 맞는 것 같아요. 일주는 다시 편약하고 또한 관살이 원령을 얻어 편황하고 예, 일주는 또 자자 칠살하니 일주에게 아주 무서운 큰 위협이 된다. 맞죠? 기묘일주인 것 같아요. 다행하게도 병화가 투관하여 일간을 생하니 시지의 사화가 기토를 생함으로 마땅히 화를 취하여 화살생신으로 치용한다. 하지만 명국 중 화와 목을 서로 비교하니 그래도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약간의 목다화색의 상인이 목다화색이라는 건 목이 왕해가지고 토를 목다화색 목이 많아 화가 막히다라는 뜻이래요. 의상인이 여기에는 가장 두려운 것이 해수를 보는 것이다. 불을 꺼트리니까 해수를 만나면 인목과 해합인하니 해 중에 임수가 인 중에 병화를 극제하고 사해충 말하는 거예요. 사해충하니 사화가 손상받아 이렇게 되면 용신이 손상되니 바로 병제가 있게 된다. 용신인 화가 충국을 받으니 화가 대표하는 심장계통, 정신, 안목 등의 병이 발생할 것이다. 특히 화가 인목 중에 인원지중에 장간되고 월지는 인체 내부의 자면을 대표하므로 심장계통의 병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사실 본주는 선천적 심장병으로 1995년 을해년에 수술하였다. 관비투옥제 이거는 다 못 읽을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짧게 읽었는데요. 그러면 한 두세 페이지만 더 읽어볼까요? 제5절 관비 투옥의 제 많은 명리학자들이 병상과 투옥 지제를 명확히 구별짓지 못하고 있다. 상태 명리학에서는 단연간 임상을 통하여 연구한 결과와 선현들의 명사를 분석하여 일정한 연구 성과를 얻었는데 그 총결을 공개하고자 한다. 사람의 일생의 관비투옥 재난의 유무는 사주의 명리에 일정한 표지를 갖고 있으며 어떤 팔자는 선천적으로 관비투옥의 재난을 잠복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잠복된 사주 명국은 세운에서 특정 원인을 만나게 되면 임발하니 바로 관비의 재난이 체현되어 나오는 것이다. 또한 어떤 사람은 원명국에 이러한 잠재 인수를 갖고 있지 아니하여 투옥의 재난에 대한 표지가 없는 것도 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일생 크고 작은 관제가 없단 말인가? 관비는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그 책임은 주요하게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니 피동적 성질의 관비라는 것이며 그 관비가 크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투옥의 재에 이르지 않는다고 추론한다. 선천적으로 위법과 범죄로 투옥 관제를
관제의 표지를 갖고 있는 유형의 팔자는 현실 생활 중 호승심이 강한 사람은 금전이나 세욕을 추구하는 욕망이 강하고 준폭관념이 희박하고 겁이 없고 대범하다. 또한 이성이 적고 멋대로 행동하며 매사에 유아독존식이니 바로 범죄에 접근하기가 일반인보다 그 기회가 많다는 것이다. 당연히 담이 적고 규칙을 준수하고 명리에 담백한 정직한 사람은 위법과 범죄에 관련된 일은 적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투옥관제의 잠재인소의 유무관건은 그 사람의 심성을 살피는 것으로 심성과 사유는 사람의 의식과 행동을 결정하는 근본이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은 모두 심성에서 나오며 한 사람의 심성이 어떠한가는 필자는 심신 측상 중에 이미 많은 부분을 상세하게 논술을 하였으니 독자들의 세심한 공부와 더불어 이해와 숙지를 바라는 바이다. 십신 심성으로 보아 십신 중 삼종에 기할 경우, 삼종이 기할 경우래요. 쉽게 범죄의식에 젖어드는데 그 삼종 십신은 바로 상관겁제 7살이다. 나는 겁제도 있고 7살도 있는데. 이 십신 삼종이 왕하고 기할 경우 분면심성이 명확하게 드러나며 바로 범죄의 잠재적 표지를 구비하게 되는 것이라 추론한다. 상관이 왕하고 기할 경우 나타나는 분면심성은 명리의 향수를 탐방하고 사람이 야박하고 무종하며 법률을 의식하는 눈이 없다. 사상은 개방적이며 담이 크고 겁없이 행동하며 남녀 모두 이성을 추구하니 호색하다고 볼 수 있다. 법률의 구속을 싫어하며 전통사상의 구속과 법률의식이 담백하니 쉽게 범죄에 빠져들 수 있다. 겁제가 왕하고 기하다면 나타나는 부면심성은 사람이 오만하여 자기가 최고라 여기며 체면을 중시하고 자존심이 강하다. 성격은 조급하여 쉽게 화를 내고 작은 일에도 노발대발하거나 짜증을 달랜다. 사람과의 관계에 필사적으로 아등바등거린다. 또한 금전과 세욕에 대한 추구욕이 강하다. 주동적 강압성이 있고 문제를 야기하며 분쟁을 일으키며 주동적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범하여 자신의 사욕을 만족시키길 잘한다. 또한 대담하고 겁없이 행동하며 피를 보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심상을 갖고 있다. 천성이 이러하므로 위법 범죄의 잠재 표지가 일반인보다 강하다. 3번 7살에 기하고 왕하다면 사람은 패도적이며 무지막지하게 난폭하여 억지가 강하고 유아독존하니 사람이 악독하다. 자기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구타와 보복을 가하고 털끝만한 인정도 없다. 7살이는 겁도 없고 담도 커 성격이 폭력적이며 조급하니 만약에 7살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람은 건달이나 깡패 같은 집단에 들어가 위법 범죄의 길을 걷는다. 위 세 개가 범죄의식의 표지 십신으로 관비송사의 발생을 추론한다. 만약 명국 중에 이들이 출현하고 왕하고 기한데 제재함이 없다면 일주에게 투옥관사의 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표지로 보면 된다. 주요하게 십신 십성과 본성을 보면 되고 어떤 사람은 본성이 바로 위법범죄의 잠재적 인소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이기길 좋아하고 죄와 색을 탐하길 좋아하며 준법관념이 희소하고 겁 없이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날뛴다면 위험한 길로 빠지길 쉽다. 이러한 사람의 성격은 모두 위법하여 범죄의 길로 빠져들기가 쉽다.
병재와 투옥의 재난의 구분법. 일반적으로 투옥의 재난은 관살과 일주의 쌍방이 모두 가력할 때 팔자에 잠재적인 위세계의 십신이 없다고 하면 바로 병재로 보고, 만일 잠재적인 위세계의 십신이 있을 경우에는 투옥의 재로 추론하면 된다. 투옥의 재난은 관살하고 일주, 쌍방이 모두 가력할 때, 힘이 있을 때 말하나 봐요. 1번 상관이 왕하고 기할 때 관비투옥제의 인발응기이다. 이런 종류의 인발세운은 비겁세운을 만나면 투옥의 재가 발생하는데 이유는 상관의 왕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